바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붉은기가 조금 더 돌고 있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114K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24시간 대비해서는 0.03%니까 뭐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긴 하겠죠. 어쨌든 제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지금 자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렇게 보여지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도 이제 9월이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강력 지지 구간이 여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베팅해 볼 만한 자리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를 확실히 지켜준다면 저는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1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끝났다. 어떻게 흐르고 있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봉 일봉 W자 패턴을 보면서 어떻게 흘렀나 보시게 되면은 시에 여기 4시간봉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서 쭉 상승을 하다가 어제 오후 이제 1시 이후로 해가지고 114K대에서 112K대로 이렇게 좀 밀렸어요. 이렇게 좀 밀렸는데 버거 타임이 되면서 어젯밤 새벽 1시 이후로 해가지고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V자 지금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달성하고 아직도 여기를 넘어서지는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어제 일봉이 음봉이긴 합니다. 그런데 긴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그죠?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결국 51선과 21선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21선과 51선을 단기 추세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21선과 51선이 한때는 깨졌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그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단기 추세가 쉽게 하방으로 재차 꺾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 21선, 51선은 어렵게 올라왔는데 꺾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켜줬다는 것은 단기 추세가 쉽게 하방으로 재차 꺾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W자 패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다음의 목표가 어디냐? 이 W자 패턴의 하락 추세선 요거인 116K를 돌파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이런 반등세가 나왔던 그렇다가 이 반등세가 꺾였던 포인트인 정확하게는 117.9K지만 이제 얼추 118K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찐 반등으로 가는 그 길이냐, 거기에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제가 0.618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0.618이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뭐 반등이라든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런 그 길목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딱 그 0.618짜리 황금 비율인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 고점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이런 하락이 나오고 어디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0.618 요 자리잖아요. 0.618 자리까지, 정확하게 0.618 자리까지
하락 후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봤을 때, 다른 말로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계속 하락한다고 봤을 때, 계속 그렇다고 영원한 하락, 영원한 상승 없듯이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다시 재차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로 봤을 때 딱 그 위치까지 지금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까지 온 자리에서 더 상승을 해서 찐 반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반등 자리까지만 하고 재차 하락으로 꺾이느냐, 거기에 지금 갈림길에 딱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반등세가 꺾였던 가 아니라 W자 패턴의 하락 추세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느냐 마느냐, 요 지금 사상 최고가인 124K를 찍고 그 다음에 118K 찍고 연결했을 때 여기에 하락 추세선을 넘느냐 마느냐, 어쨌든 지금 비슷한 그 가격대에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그거였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단순 이 추세가 아니라 채널의 관점에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하락 추세를 말씀드렸는데 채널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걸로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 달러인데 이렇게 채널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24K,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23K로 나오는데 이제 그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이번에 W자 패턴의 고점을 찍고 또 하락 채널, 하락 이 저점도 연결하면은 이런 지금 채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16K를 돌파하게 되면은 채널을 뚫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자체를 뚫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그러니까는 이런 채널이 지금 최근에 그 움직임에서도 계속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5월 달부터 또 7월 이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파를 하니까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초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락세경으로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쏟았어요. 그러면서 이 하락 채널을 이렇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상방으로 뚫어내니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하락 채널에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런 상승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다. 기술적 반등이냐 찐 반등이냐, 그 가격대가 지금 딱 이 0.618 자리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선도 돌파를 하는 자리고 또 채널 관점에서도 돌파를 하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15K를 넘어서 116K를 돌파한다면 저는 이 장 분위기는 확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비트코인이 제자리 거의 한 114K에서 112K까지도 어제는 빠졌다가, 근데 이제 이 알트들은 오히려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115K를 넘어서 116K를 돌파한다면 이제 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알트들도 이때는 다시 좀 상승의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6K, 118K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116K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여기가 이제 116K,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115.6K 정도, 115.6K 정도를 넘게 되면은 이제 넘긴 하는데, 그래도 보다 좀 확실하게 보려면 116K를 넘어서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 고점인 여기까지 넘어주는 것이 보다 이제 확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16K와 118K를 주목을 해서 여기를 지금 넘어서 주는지, 가급적이면 좀 힘을 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넘겨주는 것이 좋은데,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월봉 3분기 마감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이 또 언제와 비슷하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9월 월봉이 마감이 됐잖아요. 먼저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9월은
5.16%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세라고 우리가 우려를 했던 9월은 상승 마감했고 8월이 이제 마이너스 6%로 어떻게 보면 8월에 매를 맞은 것으로 이제 약세 구간은 끝이 났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분기로 봤을 때 3분기는 플러스 6.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분기 시작 가격인 107.1K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어제 마감이 114K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간신히 114K를 넘기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대세 불장 때 3분기 때도 플러스로 마감, 또 2017년 때도 플러스로 마감, 2013년도도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전부 다 큰 이제 4분기 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 분기에도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디와 좀 비슷하느냐,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이 8월달 월봉이 7월 월봉 그 고점보다 8월 월봉이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8월 이제 끝나고 9월 초에 이제 이때부터 꺾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은근 많았는데 제가 이 단순히 캔들만 보고서는 뭐 다음이 뭐 다시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설명드렸던 것이 이때였습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제 8월 달보다 고점이 높게 찍은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음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월봉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2017년도 이때 흐름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때도 지금 보시면 3월 달에 음봉이었거든요. 2017년도 3월 달에 음봉,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양봉 해서 이제 8월 달까지 양봉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4월 달부터 월봉으로 이제 양봉이 나왔던 거죠. 근데 다시 보시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 음봉, 4월 달부터 양봉이 나오면서 1, 2, 3, 4개월 연속. 근데 이제 17년은 8월 달까지 상승이었고 9월 달에 음봉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17년은 9월 달에 이때 9월 달에 음봉이 나왔고 올해는 8월에 이제 음봉이 나왔었다. 그러면서 17년은 이때 9월 달에 음봉이 나오고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매일이 상승을 하면서 이때 4분기 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이 17년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3월달 때 어쨌든 쉬고 4월달부터 상승 흐름이 나왔고 8월, 9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약세 구간인 이때는 9월달, 올해는 8월달 쉬게 되면서 어쨌든 쉬는 흐름 나오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쭉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셧다운 말씀드렸었잖아요. 셧다운이 근데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셧다운은 모두가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오히려 지금 더 오르고 있네요. 그죠? 큰 그런 게 나오지 않는데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으니까 이 셧다운 뭐 그것 때문이라도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만약에 셧다운이 잘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호재 그게 뭐 악재도 아니었는데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지금 재료로 삼아서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0.4에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셧다운이 잘 해결이 되면은 그곳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런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제 셧다운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금방 해결이 될지 뭐 또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어쨌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미 증시잖아요. 9월의 마지막 미 증시는 어떻게 흘렀느냐.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얼룩덜룩하긴 합니다. 얼룩덜룩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은 3대 지수 모두 다우존스도 0.18, S&P 500이 0.4, 나스닥이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 초반 시작만 하더라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셧다운 그까짓 것 3일째 상승을 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보니까 S&P 500이나 그 나스닥은 이제 거의 사상 최고가를 넘길랑 말랑하는 그 위치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직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예요.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면서 시총도 4조 5천억 달러로 최초로 지금 돌파를 하게 됐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 날 지난주에요. 엔비디아 오픈 AI가 140조 원의 협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벤더 파이낸싱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이제 협력을 하는데 14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한 자금으로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그 AI 칩을 사는 이런 그런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돌려막기 그런 식이죠. 그걸 이제 그 용어로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와서 뭐 또 AI 거품론이다 라는 이야기가 9월 24일 날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이 하락의 재료이고 하락하니까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가 그때였어요. 파월이 주식 고평가 논란 발언을 했었을 때, 지금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을 때, 그러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140조 원 협력에도 이제 하락하니까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이야기로 둔갑이 된 거다. 만약 저 소식으로 떡상을 했어봐 과연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면 잊혀질 기사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며칠 안 돼서 지금 잊혀질 내용이 또 돼버렸죠. 엔비디아 칩, 이 엔비디아는 결국엔 어제 사상 최고가를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24일 4일날, 그러니까 요때였어요. 여기 하락할 때, 요때 막 하락했을 때, 요때 음봉 9월 24일날 요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재 엔비디아가 이 저항에 막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팔 사람 팔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기다. 팔 사람이 다 팔고 나면은 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AI 버블장은 한 단계 진화가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제를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 저항대를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거의 비슷한 그 수준까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 날짜가 보시게 되면 7월 31일이고 어제 9월 30일 날 돌파를 했으니까 결국 2달 만에 이 저항대를 뚫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2달이 뭐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2달이라면은 꽤 긴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저항대에 막혀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어선 만큼 모르겠어요. 이 셧다운이 또 어떻게 작용돼가지고 현재 또 미 선물이 빠지고 있으니까 다시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를 저항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면서 일단 AI 버블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기사가 있어요. 10월 1일날 간밤에 나온 기사거든요. 오늘 아침이네요.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2월에 S&P 500의 편입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S&P 500 우리가 이 히트맵 보는 여기 안에 스트래티지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여태까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 편입을 위해서는 미국 소재 기업일 것, 시가총액이 227억 달러 이상일 것, 주식 유동성이 높을 것, 최근 분기 및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9월 11일 날 지난달에 나왔던 그 기사를 보시면 스트래티지가 S&P 500 편입에 실패를 했다. 시장 피로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S&P 500 지수위원회는 스트래티지가 지수 편입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편입을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건을 충족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에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요 분이 12월에는 편입 가능성이 있다 라고 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선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어떻게 흐르고 있나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시게 되면은 요겁니다. 현재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요때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 고점을 막 찍고 하니까 그때 상승이 나오다가 그때 이후로 지금 쭉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까 하락 추세를 제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지금 쭉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비슷하게 이 스트래티지도 이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51선이고 이게 200일선이에요. 51선, 200일선. 그런데 거의 맞붙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지금 오늘이 10월 1일이 지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쯤, 어쨌든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이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데드크로스가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이때예요. 이때 2022년 1월달, 그러니까 시즌 종료가 됐을 2022년도 데드크로스가 났을 그때 이후로 데드크로스가 다음 주에 처음으로 나는 겁니다. 이것만 본다면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지금 데드크로스가 2022년 1월 달에 딱 나고 꺾이면서 이제 시즌 종료가 왔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 3월 달에 골든크로스가 나고 지금까지 계속 골든크로스를 유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데드크로스 직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가격 하락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그 시즌 종료에 하나의 그 시그널로 미리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며칠 뒤겠죠. 데드크로스가 났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락 재료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하락 재료가 될지. 그래서 일단 체크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상승 여부에 따라 스트래티지의 하락 채널 돌파가 결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비트코인이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스트래티지 역시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S&P 500의 편입 성공은 이제 12월 달에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편입을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또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모를 더 끌어올릴 이런 재료로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코인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 스트래티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편입이 됐다? 그럼 이제 코인이 진짜 대세가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또 대중에는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재료로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도 있겠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기업 재무 전략으로 가져가는 이런 기업들이 막 생기고 있죠. 크링크인가? 그런 기업도 있고, 최근에 솔라나도 생기고 있고, 리플도 좀 얼마 됐지만 비보파워인가 생기기도 했었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 코인 관련 기업의 주가 흐름도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트래티지의 하락이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이 스트래티지가 영향을 받는 구조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긴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비트도 하락을 하고 스트래티지도 하락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이, 결국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스트래티지 역시 다시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만 멀쩡하면은 스트래티지도
멀쩡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스트래티지도 나중에 뭐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가 비트코인이 멀쩡했을 때 위기를 겪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또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 스트래티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멀쩡하다면 스트래티지도 멀쩡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데드크로스가 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시즌 종료에 하나의 알리는 뭐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비트코인만 우리는 주목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의 변수는 이 셧다운이다. 근데 제가 9월 29일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셧다운은 결국 잘 해결될 것이고, 만약 이것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가 매수세는 다시 붙는다. 왜? 결국엔 해결될 거니까 저가 매수세는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에 쫄지 말고 다가오는 10월 4분기에 그 큰 그림을 좀 보자. 그래서 제가 만든 요 사자성어가 있죠. 48필패 대간 필승. 4848은 필패하고 큰 그림을 보고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48필패 대간 필승.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그림, 대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체크를 하고선 또 리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